자, 모바일 중심이라는 건 뭐냐면 CSS를 모바일부터 잡는다는 얘기예요. 모바일을 잡고 그 다음에 태블릿하고 그 다음에 PC 이렇게 잡게 되거든요. 그래서 자, 그거는 이제 시작을 할게요. 자, 사스는 이제 뭐냐면은 CSS 전처리기예요. 얘가 컴파일이 되면 지금 확장자가 SCSS잖아요. CS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큰 특징은 이제 뭐냐면은 그 종속 관계로 얘가 구현이 돼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여기서 이제 HTML 있죠. HTML을 선언을 시켜 놓으시고 자, 최초 이 곱하기라고 되어 있는 게 들어가는데 이제 뭐냐면은 얘는 자, 자바스크립트 형태이기 때문에 스크립트에 주석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해드렸었죠 아까. 이게 이제 말하자면 자바스크립트 자바의 한 줄 주석이에요. C 자바 자바스크립트의 한 줄 주석. 지금 쓰시는 게 원래 일반적으로 CSS 파일을 쓰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요거밖에 안 돼요. 이거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CSS에서. 근데 얘는 이것도 가능해요. 자, 모든 곳에 적용할 때 사용한다. 자, 이제 흔히들 이런 거를 초기화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자, 여러분들 나중에 개발 배울 때도 이 얘기를 들으실 건데, 뭐냐면, 자, 클래스가 있어요. 개발에도. 자, 클래스가 왜 있냐면은, 클래스는 객체를 만들기 위한 템플릿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자, 아이폰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이폰은 오브젝트고, 아이폰의 클래스는 뭐냐면, 애플이에요. 자, 애플에서 아이폰을 만들죠. 자, 큰 개념으로 말하자면은 그 금형을 만들어 놓은 형태가 클래스고, 자, 클래스에서 예를 들어서 애플군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애플의 제품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자, 맥북 있지, 그 다음에 아이패드 있지, 그 다음에 이 휴대폰 있잖아요. 자, 이 세 가지를 만드는 형태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얘를 최초에 이제 오브젝트로 다 찍어놔야 되잖아요. 그 오브젝트에서 성격을 부여해주는 게 뭐냐면 생성자예요. 생성자가 이제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이폰을 만드는 생성자는 아이폰에 뭐냐면 액정이 있고 여기 버튼이 있고 이런 것들 있죠. 자,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생성자인데, 자, 이렇게 이제 성격을 부여해주고 만들어주는 게 이제 뭐냐면 초기화예요. 그래서 이 초기화란 말은 CSS에서도 나오고 여러분들 나중에 배울 개발 그리고 스크립트에서도 전부 다 등장할 건데, 초기화는 이제 뭐냐면 최초에 그 설정해주는 부분들 있죠.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제 초기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 어떤 거냐면은 자, 지금 보시면은 얘가
화면에서 어떻게 되냐면 간격이 너무 벌어져 있잖아요. 보시면 간격이 벌어져 있는 것도 있고 벌어지지 말아야 되는 것들도 있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통틀어서 얘네들을 조정을 해주는 걸 통틀어서 초기화라고 그래요. 초기화. 그래서 자, 이거거든요. 뭐냐면은 자, 패딩. 자, 패딩은 이제 어떤 거냐면은 안쪽 여백. 자, 우리가 이제 겨울에 추우면 패딩 입잖아. 패딩 어떻게 돼? 패딩 입으면 부풀죠. 그러니까 안쪽에 여백이 있는 것이 패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진. 자, 마진은 바깥 여백을 얘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건데요. 이거는 또 여러분들 이미지를 봐야 돼요. 자, 얘는 이제 반드시 또 포토샵을 봐야지만 또 해결이 되는 건데요. 자, 이래서 이제 포토샵이 안 없어져요. 이미지 때문에. 피그마로 이미지를 못 만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념인데 어떤 거냐면 제가 이거를 먼저 설명드리고서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보시면요. 자, 40cm에 40cm예요. 예를 들어서 40cm에 40cm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얘네들이 어떻게 되냐면은 40에 40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색깔을 칠해서 보여드려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니까. 자, 이런 게 있어요. 얘가 면적이 40에서 40이야.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자, 테두리를 만약에 준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만약에 자, 20픽셀의 테두리를 줬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얘가 40cm에 40cm를 벗어나요. 자, 봐보세요. 얘가 원래 이만큼을 갖고 있죠. 갖고 있는 건데 얘가 40에 40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에디트로 여기서 이제 스트로크를 테두리를 준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렇게 돼. 어떻게 돼? 크기를 훼손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40에 40을 40짜리에다가 테두리를 주는데 어떻게 돼요? 걔를 넘어서 버렸잖아. 뭐 어떻게 돼? 형체가 훼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자, 그걸 방지하는 게 뭐냐면은 그 CSS를 매기면은 패딩 값을 주고 이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크기 있는 데에서 약간 좀 벗어나게 되거든요. 자, 그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이런 형태로 작업을 했을 때 벗어나지 않게 해주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자, 박스 사이즈는 보더 박스. 자, 무슨 의미냐면은 얘가 어떤 의미냐면은 그 패딩이나 테두리 자, 이런 걸 줄 때 원래 크기를 훼손하지 않게 해주는 게
않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게 이 박스 사이즈인 보더 박스예요. 자, 만약에 이제 그 테두리나 패딩을 줬을 때 그 상태로 늘어나게 해주는 건 뭐냐면, 반대는 뭐냐면 콘텐츠 박스. 그러니까 그대로 이제 크기가 늘어나게 해주는 거는 이렇게 이거예요. 의미하는 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야. 요거 어떻게 되냐면, 아이폰에다 케이스를 씌우면 어떻게 돼? 아이폰 크기보다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이폰 케이스에 뭐 있어요? 얇게 거의 크기를 훼손하지 않아요 하면서 케이스 있죠? 그런 거 보신 적 있죠? 갤럭시나 아이폰이나 각기 있거든요? 자, 그런 개념이야. 원래 크기를 훼손하지 않는 거.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 폰트 패밀리. 여러분들이 이제 눈느 폰트를 써보셨는데, 자, 고담. 자, 고담이라는 이제 무슨 의미냐면은, 고담이라는 글씨체를 찾고 걔가 없으면 두 번째로 헬베티카 리뉴를 찾고, 또 얘가 없으면 헬베티카를 찾고, 자, 그리고 또 얘가 없으면 아리아를 찾고. 자, 얘는 어디든 다 있어요. 아리아로. 이제 PC에는, 맥에는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맥이랑 PC랑 같이 꺼내게 하려고 그러면 맥 폰트도 쓰죠. 여기다가.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거는 뭐냐면은, 이 글씨의 성격을 부여해요. 셰리프가 꼬부랑 글씨, 산지 셰리프가 각진 글씨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 목적이 뭐냐면, 각진 글씨를 여기다 써주기 위함이야. 자, 산지 셰리프라고 되어 있는 게 각진 글씨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써도 지금 되게 복잡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제 성격이 뭐냐면은, 일반적인 그 리셋의 CSS거든요. 얘가 축이하는 CSS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자, 요거를 이제, 자, 기본 거는 뭐냐면은 스타일.s CSS고, 지금 있는 거를 잠깐 옮길게요. 어떻게 하냐면은, 여기 SCSS에다가 new 파일을 만드는데 반드시 뭐냐면은, 언더바 리셋 SCSS를 해줘야 돼요. 자, 이거는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에만 존재하고 화면에는 표출되지 않아요. 예. 언더바 리셋 CSS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서는 보이지만 HTML 파일이 렌더링 되는 브라우저 있죠. 거기서 얘가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돼요? 내 코드를 숨기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거를 확인을 못 해요. 모르는 사람은. 이게 어디 갔지? 하고 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는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줬으니까 여러분들은 아는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코드에 은닉이 되는 거야. 말하자면. 얘는.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자, 컨트롤 A 눌러요. 컨트롤 A 누르고 컨트롤 X 누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리셋 SCSS 만들었잖아요. 여기에 넣어줘요. 이렇게 리셋 SCSS에 넣어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타일.scss 있잖아요. 거기 가고, 자, 여기서는 언더바를 썼잖아요. 그렇죠. 이제, 여기 스타일.scss는 이렇게, 골뱅이 임포트, 자, 리셋 써줘요.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얘가 임포트 된 거야. 여기로. 자, 그럼 어떻게 된 거야? 결합도를 최소화시키고 리셋이 예를 들어서 추가될 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다. 맞죠? 어떻게 돼? 이거는 그 리셋이 여러분들 그 지금 처음 경험하니까 이 정도로 하는데 리셋이 한 이만큼 나와요. CSS 작성할 때 이만큼 나오거든요. 진짜 농담 아니라. 그러니까 모든 태그를 다 나열한 다음에 패딩값 없애고 마디값 없애고 하고 이만큼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이거는 지금 여러분들 처음 하시는 거니까 약식으로 이제 해놓은 거고. 자, 그래서 여기 언제든 추가해야 되잖아. 그럼 어떻게 돼? 얘를 눌러주면 쉽게 추가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반대로 여기에 다 같이 있으면 어떻게 돼? 찾느라고 시간이 다 가요. 그래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주는 거야. 자, 이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이 얘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리셋 CSS는 자, 여자분들이 메이크업을 하잖아요. 메이크업을 할 때 기초 화장, 그러니까 얼굴 하얗게 하고 볼터치하고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 화장이고, 결혼할 때도 이제 기본 화장하는 거 있죠. 이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내용을 다듬어주고 거기서 이제 디테일하게 해주는 부분이 이 style.scss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해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이거는 좀 더 많지만 오늘은 학습하는 게 주된 목적이기 때문에 약식으로 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놔요. 초기화 CSS를 불러온. 자, 이렇게 하는 이유, 코드를 자유롭게 자, 추가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합하는 거야. 분합. 말하자면 저기는 저기에다만 저것만 몰아놓고 이렇게. 이렇게 했고, 이제 뭐냐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세스를 실행을 하는데,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HTML과 자, HTML 쓰고, 자, HTML이 최상위 루트예요. HTML이 최상위 루트죠. 그 다음에 그 다음 나오는 게 태그가 뭐였었어요? 바디였었죠.
HTML body라는 태그 안에 body 태그 안에 헤더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 그 어떤 개발자가 봐도 아, 얘가 여기 위치에 있구나를 파악할 수가 있잖아. 이래서 이제 사스를 쓰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CSS를 컴파일하면 HTML보다 작은, body보다 작은, 헤더보다 작은 하면서 스타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얘가. 자, 패딩. (32 픽셀). 자, 보시면요,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아까 리셋 CSS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요, 얘네들 쫙 다 붙어버렸죠. 붙었죠? 그렇죠? 방금 헤더 패딩 값 줬죠? 헤더만 이렇게 늘어나 있어요. 네, 자, 잠깐 쉬는 시간 줬다가 또 다음